네, 이제 연애이에요. 조금은 필력을 키우는 상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강의 주제는 포도, 파초, 바비가 되겠습니다. 이 파초를 하면서 필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포도의 또 섬세한 또 선과 그 포도 송이에 알알이 넣는 그 기법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바위 역시 부팀을 키워 원근감을 주는 강약을 주는 것으로 상강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제 3강 지금 이제 파초가 들어가겠습니다. 파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분면을 100%다 써서 먹색이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붓을 난 선이나 대나무 할 적에는 50% 쓴다면 이거는 100%를 다 쓰는 기법. 이렇게 해서 먹색이 다 다르죠. 이렇게 나오는 게 파초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네. 늘어진 파초 잎이 구성하겠습니다. 중봉으로 붓을 세워서 기본을 만들어 준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그 면을 다 쓰면서 늘어진 느낌으로 분면을 100%다 씁니다. 끝에 오면서 얇게 해서 이렇게 늘어진, 이거는 접혀진 한쪽 면에서만 봤을 때 파초 잎이고요. 양면을 다 한 파초 잎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같은 기법으로 중봉으로 목색이 이렇게 달라져야지만이 명암이 생기면서 흐드러진 느낌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완전히 늘어뜨리는 느낌으로 지금 완전 늘어진 파초의 잎이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강한 선이 들어가 줬으면 뒤에는 약간 이렇게 흐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서로 앞잎과 뒷잎에 색으로 원근감을 주어서 구도를 만들어서 작품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거지. 근데 대부분 파초 그림 할 적에는 주와 부가 나뉘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파초는 주가 되겠고, 대체로 여기다 매화나 국화 등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얘는 부가 되기 때문에 살짝만 살려서 부가 너무 강하면 주가 약해지니까, 자, 이런 느낌으로 작품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럴 적에 칼라를 넣어주어도 가능합니다. 묵으로 해도 깊이가 있겠지만, 이 파초도 묵으로 완전히 익힌 다음에 먹색과 녹색을 통해서 칼라로 해도 멋진 작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초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포도잎 할 때는 분면을 100% 눕혀서 측필로 씁니다. 하나, 내려서 넷, 다섯, 여섯이 되겠습니다. 포도잎의 크기가 크고 적고 진하고 약하고, 포도잎에 처음에 잘못하시면은 축 늘어진 느낌이 나오는데, 이 살아있는 포도잎을 표현을 하시려면은 이 위에가 이 U자나 이렇게 V자가 되도록 하면은 살아있는 느낌이 나옵니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면 붓이, 자, 시들어진 잎의 느낌이 나오죠. 이렇게 끝에 U자와 V자로 해야지만이 생기가 있는 잎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잎맥을 진한 색으로, 약간 쉼이 있는 느낌으로 흐린 잎에 진한 색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잎맥할 때 주의하실 것은 서로 맞춰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잎맥만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잎맥에 중요한 건 붓에 수분이 많으면 번지면서 안 좋으니까 완전 수분을 뺀 다음에 중봉으로 선을 딱 치고 둘, 셋, 서로 마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맞물리게 되면 자칫, 자, 이런 예입니다. 생선 가시 같은 느낌이 나오죠. 이거는 아니고 서로 언밸런스로 가줘야 포도잎의 맥이 이쁘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직선인 듯 하지만 약간은 휨이 이렇게 있어야지 이쁩니다. 직선으로 하면은 너무 뻣뻣하니까 안 이쁘죠. 네, 이거는 아닌 예입니다. 네, 이것과 이렇게 하고 흐린 잎으로 해서 진한 잎맥으로 해서 포도잎을 마무리한 다음에 포도에는 덩굴이 있죠. 덩굴에는 자, 흐린 색으로 덩굴을 그리겠습니다. 붓에 힘을 빼고 완전히 중봉으로 해서 자, 이어져도 좋고 이 힘 뺀 상태에서 덩굴을 표현해 줍니다. 여기에 붓에 힘이 들어가면은 너무 강해지니까 완전히 그냥 풀어 쓰는 겁니다. 힘 빼고 이런 느낌으로 포도잎과 줄기가 됐으면 이제 포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청포도 이거 역시 중봉으로 한 다음에 붓을 제자리에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돌려줘야지만이 말랐을 때 포도가 탱글탱글한 느낌이 들어가지요. 여기서 제자리에서 두 번 감아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색이 조금씩 달라도 좋겠죠. 자,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끝에 살짝 포도 송이송이마다 줌을 찍어주면 자, 이렇게 하면은 말랐을 때도 탱글탱글한 포도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쉽게 이걸 동그랗게 하고 색을 칠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과는 차이가 완성됐을 때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기법은 안 하시고 자, 먼저 말씀드린 이런 느낌이 좋겠습니다. 이제 청포도 했으면은 보라포도도 있겠죠. 보라색을 낼 때는 보라색이 없을 경우에는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청색과 빨강색을 이렇게 섞으면 보라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작업을 하실 때 보라색과 청포도를 나눠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기법입니다. 이거 세워서 자, 돌리고 돌리고 약간 연하게 넣어주는 것도 이 자체에서 원근감을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거 역시 끝에다가 살짝 한 송이 끝마다 표현을 해주고, 자, 이 포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잎을 그려 넣어서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습할 때는 잎이 좀 컸지만 실제는 이렇게 적게 들어갈 겁니다. 아까 리얼하게 포도잎 표현하시는 거 배우신 거를 여기다 이렇게 옮기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잎이 이 밖에까지 나가면, 지금 이 밖에도 있다고 상상을 해서 큰 느낌으로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고도 잡을 때에 따라서, 자, 포도송이를 풍성하게 할 것인지 심플하게 할 것인지는 각자 생각에 따라 다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잎을 많이 하면 답답할 때는 이렇게 태점으로 중간중간 넣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해 놓으시고 화재를 쓰신다든가 낙관을 찍어서 다양하게 구도를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바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배우신 것을 뒷배경을 바위로 넣어서 한 수 하나 한 작품의 구도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바위의 맨 처음 시작은, 자, 진한 목으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엷은 색, 점점 단목으로 가겠습니다. 이 먹색을 충분히 낼 줄 안 다음에는 완전 건필로 거칠은 느낌이 나오게, 이 먹색을 다양하게 쓴 다음에 바위 하나를 이루어 보겠습니다. 건필
건필과 수분이 많은 것, 바위에 이런 나무를 좀 이렇게 심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연습이 충분히 된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하시고, 맨 위에 원산으로 완전 측필로 아주 뒷선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바위 하실 때는 건필로 하시는 것이 이 바위의 거칠은 느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건필로 하시는 거. 그리고 이거 할 때는 완전 측필로 옆으로 이렇게 붙자죽이 잘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산수화가 하나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 산수화에서는 크게 자연스러움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붓눌림이 거칠은 듯 섬세한 듯 같이 병양이 돼야 됩니다. 그 여기서 좀 약간 느낌을 먼저 약한 먹으로 해 놓은 다음에 살짝 이렇게 해 주시면은 건강감이 생기죠. 이 기본적인 거를 익힌 후에 산에 등산을 가셔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했을 적에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기초가 튼튼하면은 그 사진 찍어서 얼마든지 많은 것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많이 보셔서 사진을 찍었을 때 취할 것과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시려면은 연습을 많이 해서 종이를 많이 없애야 내 것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지금 바위의 다양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3강은 이 바위와 약간의 산소를 비롯한 것으로 3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